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4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둘 다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 31포인트, 코스닥 14포인트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근 이제 일주일 동안 거의 뭐 7조 가량을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잡았는데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첫째 날에 이제 매도를 좀 하면서 매도를 좀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크게 매도를 했을 때는 좀 반발 매수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피 자체는 그래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를 좀 했네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121선을 아슬아슬하게 반등을 하면서 61선까지는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차곡차곡 저점을 내리면서 내려가는 듯한데,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 중턱까지는 좀 탈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렇게 다시 들어왔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코스닥은 매수를 하면서 또다시 이게 코스닥과 코스피를 이렇게 따로 가져가는 것인지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충 이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러고 이제 해외 증시가 반등을 좀 했죠. 오늘 이제 니케이도 강하게 좀 반등을 했고요. 상해 종합, 다우, 나스닥 이렇게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가 좀 급하게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큰 불은 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증시가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상향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박스권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요. 네, 그런 박스권을 잘 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돈 벌기가 오히려 쉬운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나스닥 100과 다우존스 둘 다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이 또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다 좋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시와 뭐 이렇게 암호화폐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이 위험 자산으로의 이 자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10년물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6%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는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환율만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1130원. 네.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을 계속 다지면서 진행을 할지 지켜볼 거고요. 이 241선 기준에서 돌파를 했을 때는 좀 쭉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HMM 보겠습니다. 오늘 750원 하락했고요. 43,7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제 HMM이 더 내린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동시 호가에 제가 44,000 얼마에 좀 걸어놨습니다. 왜냐, 이 상승 추세가, 상승 힘이 좀 보였기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46,000원 정도에 들어가서 지금 좀 물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HMM은 믿고 있지만 이 투자를 다시 이 신규 진입을 할 때는 좀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또 한 방에 매수해 버려 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좀 봤네요. 근데 뭐 전혀 걱정은 없고요. 일단 뭐 많이 내려봤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21선까지 이번에는 좀 웬만하면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여기 43,120원을 그어놨는데요. 그게 이제 요 상승 이후에 이틀 정도는 박스권을 상단 라인을 좀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 이틀은 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꼬리도 이 두 양봉의 끝자락까지 도달했죠. 그다음에 오늘도 그 지점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3,000원을 웬만하면 뚫지 않을 거라는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오늘도 시간 외를 보시면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45,300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3.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바로 이제 45,0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네, HMM은 제가 다시 진입을 좀 했고 5만 원 터치하고 내려왔지만 5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넘어가면 100원 단위로 이제 네,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네, 가격을 급하게 띄우기 쉽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최근에 들어서 이 HMM이 갑자기 급락을 시키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음봉을 때리면서 나오는데요. 이게 다 공매도거든요. 네, 공매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음봉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HMM이 지금 거의 큰 하락 없이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PER을 믿고 가시되 혹시라도 악재가 터지면 급속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인보다는 네, 오를 좀 5만 원 정도 네,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분할 매도 조건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당했죠. 네, 이렇게 공매도 때리니까 그냥 뭐 4,000원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진짜 코스닥 잡주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 목적지는 네, 5만 원 이상 네, 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멀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규 진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또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매물은 개인이 다 받았고요. 자,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이해가 좀 되지 않죠? MSCI가 이제 편입이 되었고, 그 편입이 27일이면, 네, 마무리되어서 28일에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매도를 크게 했다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에서 네, 차익 실현 좀 하고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서 네, 재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매도로 좀 잡혔지만 공매도를 때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에 의해서 이 HMM 물량이 크게 뭐 감소하지 않은 채로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HMM 저는 계속 좋게 볼 거고요. 외국인 다시 매수하면 금방 올라갈 겁니다. 연기금이 뭐 이틀 연속 매도를 했지만 그 전에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많이 매도한 것도 아니고요. 연기금은 꾸준히 계속 모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사모펀드와 같이 이렇게 좀 매물이 쏟아졌는데 아무튼 공매도 지금 HMM 좀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HMM. 자, 100만 주까지 늘었고요. 30만 주에서 지금 100만 주까지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70만 주 정도로 이때까지보다 조금 증가를 했고요. 확실히 공매도 공격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70만 주 정도 쏟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시간에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아하니 HMM 같은 경우는 어, 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첫 번째 뉴스는 HMM 6월까지 총 8차례 유럽 노선 투입 이렇게 나왔고요. 초대형선을 20척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바다호라고 해서 16,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5호선이 나왔는데 6월까지 총 8척을 유럽 노선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배가 투입이 되게 되고요.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배를 이제 풀로 돌려가지고 오늘 실적 발표됐는데 1조 이상 나왔죠. 이렇게 풀로 돌려서 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배를 여러 개를 더 늘려가지고 네, 심지어 큰 배를 8척을 더 늘리게 되면 이 실적이 거의 뭐 5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분기만 해도 매출액이 1조 나왔지만 2분기부터는 1조 5천억씩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 유럽도 5,000달러 넘었다. 네, 그래서 SCFI가 3,300선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컨테이너 우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SCFI는 전주 대비 248포인트나 올랐고요. 3,300포인트를 기록을 했다.
거의 뭐 10%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CFI가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때 시가총액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매도 공격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들락날락하지만 결코 지금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MM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유럽과 미주 노선 운임이 중요한데요. 유럽 항로 운임은 1TU당 5,438달러로 무려 760달러나 치솟았다고 하고요. 유럽 유럽 항로 운임이 5,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 얼마나 오를지 저는 참 기대가 되고요. 미주도 이제 운임도 1 FEU당 342달러나 오르면서 7,378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치솟았고요. 컨테이너 하나당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큰 배를 8개를 더 올린다는데 앞으로 도대체 이 HMM이 얼마나 돈을 벌지 저는 참 기대가 되고요. 지금 진짜 제 돈을 다 때려 박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익절하고 다른 종목에도 좀 들어갔는데 HMM 뭔가 기미가 보인다면 그 종목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고 여기 다 집어넣겠습니다. HMM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그러고 1조에 대해서 순이익이 1,500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순이익 퍼센트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일단 이번에는 일회성 그 뭐라고 사업성 손실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2분기부터는 이 영업이익률과 그다음에 순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가로 형성될 거니까요. 자, 일단 5만 원부터 다음 주에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